그 사람 손 치워!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살려야 해! 강민우 의사의 날카로운 외침이 응급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의 손길이 잠시 멈췄고 심전도 기계의 경고음만이 긴장된 공기를 채웠죠. 민우의 눈앞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미해진 눈썹, 그리고 오른쪽 관자놀이에 그 낯익은 흉터까지.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양아버지 김도환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심박수 불안정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민우는 청진기를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16살 민우에게 술병을 던지고 매일 저녁 벨트로 등을 내리치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에 민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를 불러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오늘 응급당직이잖아요. 중증신부전에 폐렴까지 겹쳤어요.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사가 온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낡은 청진기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 사람은 제 양아버지입니다.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우에게 꽂혔죠. 그리고 20년 전 폭력으로 저를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다른 의사가 아닙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며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쓰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난 저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수술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민우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불안정한 심장 리듬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양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뜻밖의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와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이렇게 무력해질 수도 있구나. 일순간 복수심이 치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생명은 민우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메스? 간호사가 건넨 메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감겨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양아버지의 흉부에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민우가 실수로 뜨거운 국을 쏟았을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 사고 후 양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민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강 선생님? 수술실 간호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메스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난 당신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아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민우의 가온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주세요. 누군가 박수를 치려 했지만 민우의 굳은 표정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는 수술 장갑을 벗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처치는 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노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양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병실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양아버지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뒤뜰에 오래된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봄이 오면 분명 화려한 꽃을 피울 테죠. 그 벚나무는 아직도 내가 좋아하던 그대로구나. 민우는 뒤에서 들려온 친숙한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병실 바닥을 청소하는 노인의 모습에서 그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그 주름진 얼굴 속 맑은 눈빛은 20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정만섭 선생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섭은 대걸레를 옆에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선생님, 이런 모습으로. 민우는 정만섭의 청소부 유니폼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만섭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은퇴 후에 조용히 이 병원을 지키고 싶었단다. 저 벚나무는 내가 이 병원에 온 지 15년 됐을 때 심은 거야. 내가 의대생이었을 때 종종 그 아래서 공부하던 것 기억나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청소를.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단다. 정만섭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도 나름의 보람이 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병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환자를 살필 수 있고. 민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살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정만섭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내 양아버지지? 김 간호사에게 들었단다. 제 기억 속의 첫 장면은 따뜻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5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됐어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매일 밤 그림책을 읽어주셨고 양아버지는 주말마다 공원에 데려가 주셨죠. 민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변했어요. 양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정만섭은 청소를 멈추고 민우 옆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2번의 생을 살아요. 한 번은 자신을 위해, 또 한 번은 타인을 위해. 민우는 스승의 익숙한 가르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가장 어두운 시절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결국 고독으로 끝나지만 타인을 위한 삶은 영원히 기억된단다. 정만섭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구나.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대답할 틈도 없이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었고 민우는 자동 반사적으로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BP 급격히 하락 중입니다. 심실세동 시작됐어요. 민우는 신속하게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주세요. 정노인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우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집중력만이 가득했죠. 충전 완료. 비켜주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심전도 모니터가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태 안정됐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양아버지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병상 옆 작은 서랍에 머물렀습니다. 반쯤 열린 서랍 안에는 낡은 금시계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그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양아버지가 항상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후 민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시계 옆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이었죠.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민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사진 아래에 접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대학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양아버지가 간직해온 민우의 이름으로 된 오래된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납부자 이름은 김도환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그의 학비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선생님. 환자 체크할 시간이. 간호사는 민우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민우는 재빨리 서류를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김 간호사님이신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병동 명단에서 봤습니다. 김도환 씨의 초기 담당 간호사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민우는 반쯤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양아버지의 병력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을 봤던 것입니다. 김 간호사는 문을 닫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도한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민우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20년 전쯤 저는 가정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도한 씨 댁에도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에게 가장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있었죠. 항상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도한 씨는 많이 달라졌어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후 그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고 계속 아이를 찾았어요. 민우는 서랍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등록금은 혹시 아십니까? 민우 선생님을 계속 찾았을 거예요. 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의대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계속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민우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양아버지는 저를 내쫓았는데 사람들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하기도 해요. 김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망가져 있을 때는요. 민우는 말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벚나무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아버지를 이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김 간호사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간호사가 나간 후 민우는 다시 양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그의 얼굴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꺼진 볼, 그리고 백발이 된 머리카락. 양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흐릿한 시선은 민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누구세요? 민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16살 민우는 학교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등에는 아직도 벨트 자국이 시뻘겋게 남아 있었죠. 양아버지의 술 취한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민우의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어머니의 낡은 청진기가 전부였습니다.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민우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저기 괜찮니? 조용한 목소리에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중년의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만섭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민우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젖은 교복과 부어오른 눈가는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정만섭이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자주 너처럼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봐왔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어머니의 청진기를 꼭 쥐었습니다. 마실 것이라도 사줄까? 저기 24시간 카페가 있는데. 민우는 망설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그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민우는 무심코 청진기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만섭의 시선이 청진기에 고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니? 어머니가 간호사셨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간호사셨다고? 어느 병원에서? 세브란스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만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성함이? 이선희입니다. 정만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하네. 내 후배 중에 같은 이름의 간호사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미국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만나지 못했지. 민우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사진이 있니? 민우는 지갑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만섭은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맞아. 이선희 간호사. 내가 전공의 시절에 함께 일했던 분이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훌륭한 간호사였지. 환자들에게 늘 다정했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를 아셨던 분을 여기서 만나다니. 정만섭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집은 어디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만섭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집에 가자. 적어도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자야지. 이선희 씨의 아들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겠다. 정만섭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방에서 민우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원래 착하신 분이었어요. 양어머니가 계실 때는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변하셨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오늘은 제가 늦게 들어왔다고 또 벨트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섭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정만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학교도 다니고 싶은데 돈도 없고. 정만섭은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인체의 부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간호사였어. 내가 카페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무척 좋아했지. 그는 책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그 꿈을 이어갈 생각이 있다면 이건 시작하기 좋은 책이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자와 복잡한 그림들 사이로 노란 형광펜 표시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만 읽어도 언젠가는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저에게 이걸 왜 주시는 거죠? 정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단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노 교수님이 그러셨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생을 살아야 한다. 한 번은 자신을 위해, 또 한 번은 타인을 위해라고. 그날 밤 민우는 정만섭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투성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정만섭은 민우에게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머물러도 좋아. 대신 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렇게 민우는 정만섭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정만섭의 가르침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민우는 의학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셨어요? 어느 날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만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족을 병으로 잃었단다. 그때 결심했지. 내가 의사가 된다면 누군가의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의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학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만섭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정만섭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때가 왔구나. 의대에 진학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가 있단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길을 찾아야죠. 그날 밤 민우는 용기를 내어 정만섭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양아버지에 대한 소식 들으셨나요? 정만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찾아봤단다.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어. 하지만요?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구나. 술을 끊었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야간 경비로 일한다고 해.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양아버지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난 돌아갈 수 없어요. 정만섭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거야.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날이 20년 후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 입시 날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청진기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정만섭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만섭은 그를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우는 청진기를 꼭 쥐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약간 있지만 입학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걱정 마. 장학금을 알아봤단다. 유재단에서 내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 유재단이요?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재단이야.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돕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민우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정만섭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정만섭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민우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때로는 양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환자를 치료할 때면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죠. 하지만 민우는 그 기억을 의학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인턴 시절 민우는 첫 환자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노인이었습니다. 밤새 수술을 했지만 결국 환자는 새벽에 숨을 거두었죠. 민우는 병원 옥상에서 울었습니다. 왜 구하지 못했을까요? 정만섭은 그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야. 때로는 환자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우는 마침내 최고의 유능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오늘 20년 만에 그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양아버지가 민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치매입니다. 김 과장이 양아버지의 CT 스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영상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뇌 조직의 위축이 뚜렷했습니다.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억력 감퇴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최근 기억은 거의 없고 오래된 기억도 파편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민우는 스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요? 아마도요. 그리고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심장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심각해요.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지금 상태로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길어야 6개월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뒤뜰의 벚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야 할까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양아버지를 치료해야 하는가?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운명의 정의인가?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걸을 때 병원장이 민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 선생,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병원장실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공경이었습니다. 김도한 환자의 치료를 다른 의사에게 넘기는 게 어떻겠나? 자네와 환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적합한 의사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병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자네가 오래된 개인적 감정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 의료센터 건립기금 모금 행사가 있어. 이사회 반 이상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지. 그때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민우는 굳은 표정으로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청소 중인 정만섭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구나. 정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양아버지를 치료해야 해요. 왜지? 저에게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노인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용서를 하겠다는 건가?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양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있는 양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한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양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담당 의사 강민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양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양아버지의 눈에 갑자기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민우는, 우리 민우는 어디 있죠? 민우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누구인가요? 내 아들.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쫓아냈어. 술에 취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양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 병원 응급방송이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512호 병실, 코드 블루.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12호는 양아버지의 병실이었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민우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아버지가 죽는다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응급팀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심실세동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민우는 즉시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양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민우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충전 완료. 모두 물러나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지만 심장 리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300줄로 올려요. 두 번째 충격. 세 번째 충격.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 선생님, 시간이.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우는 직접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양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와요. 제발.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비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BP 상승 중. 민우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정시키는 동안 민우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벚나무가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는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판막 수술은 위험하지만 하지 않으면. 준비하세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이 제 책임입니다. 이게 그에게, 아니,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양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양아버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첫날 교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죠. 침묵만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은 술에 의지했고 저는 당신의 분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청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양아버지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수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은 위험했지만 이것이 양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정만섭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김 간호사를 통해 양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 왔다는 것을 들었지. 정만섭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존경하는 정만섭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재단은 존재하지 않았어. 정만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만든 가짜 재단이었지. 양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 민우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의 출석 증명서였습니다. 양아버지가 5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만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너와의 만남을 권했지만 양아버지가 너에게 했던 행동을 스스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저 멀리서 너가 잘 되길 바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신문에 실린 기사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우가 의사로서 성공한 모습을 담은 기사들이었습니다. 각 기사마다 양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자랑스럽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움켜쥐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분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원망하며 오해했습니다. 정만섭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다음 날 아침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는 수술 가운을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청진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양아버지는 창백했습니다. 민우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마취가 시작되고 양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민우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 양아버지의 웃음, 그리고 그 후의 어두운 날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새로운 이해와 함께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정만섭과 김 간호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해요. 회복실에서 민우는 양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전보다 더 주름지고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양아버지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천천히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놀라움에 굳어졌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양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아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 양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민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날, 너무 미안해. 민우는 양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내가 의사가 되다니. 자랑스럽다. 민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몰래 지원해 주셨다는 거 알아요. 양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정만섭 선생님이 모든 걸 말해 주셨어요. 유재단이 실은 아버지였다는 것도요. 양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널 다시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저 멀리서 돕는 것만으로도. 민우는 양아버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그날 이후 양아버지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순 없었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기억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병실을 찾아 양아버지와 과거의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10살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셨잖아요. 양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넘어질까봐 무서워했지. 하지만 내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런데 결국 놓으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넌 혼자서도 잘 탔어.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양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뒤뜰로 나갔습니다. 벚나무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벚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름답네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섭 선생님이 심으셨대요. 제가 이 병원에 오기 훨씬 전에요. 정만섭,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구나. 네. 그분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양아버지는 천천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정만섭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민우는 정만섭을 양아버지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만섭은 병실에 들어서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도한 씨. 정만섭이 말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민우 선생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왔을 뿐이죠. 아니요. 당신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소. 내가 버린 아들을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소. 정만섭은 양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양아버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난 내게 상처만 줬지만 넌 내 생명을 구했구나. 민우는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청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저에게 주셨을 때 사람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마음도 함께 들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는 청진기를 양아버지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새 판막을 통해 흐르는 혈액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이젠 저도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입니다. 양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줄래?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병원 뒤뜰의 벚나무는 이제 푸른 잎으로 가득했습니다. 양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민우의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양아버지를 위해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양어머니의 사진과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양아버지는 종종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좋은 날에는 놀라울 정도로 맑은 정신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6살 때였나? 양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유치원 발표회에서 나무 역할을 맡았었지. 대사는 한 줄뿐이었는데 계속 잊어버려서 밤새 연습했었어. 민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억나요. 나는 숲의 파수꾼이에요라는 대사였죠. 결국 무대에서도 잊어버렸지만요.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 모여 그들 사이의 다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만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민우는 병원 이사회에 특별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새 희망 의료재단 설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 환자들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민우는 이사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병원장의 시선을 마주하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개인 후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급여 30% 기부와 정만섭 선생님의 후원 외에도 의료 NGO 단체들과 연계해 추가 기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CSR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을 받고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기부로는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민우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병원장은 의외의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건가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양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분을 돌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요. 이사회는 결국 민우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새희망 의료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노인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병동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민우는 양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행사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날따라 특별히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민우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는 양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양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분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오해와 분노로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민우는 양아버지를 병원 뒤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양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민우는 양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청진기로 아버지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요. 우린 여전히 가족입니다. 양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민우는 양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우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의 일과 재단 운영, 그리고 양아버지를 돌보는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나갔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제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1년 후 양아버지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민우를 알아보지 못했고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희망 의료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우는 양아버지와 함께 병원 뒤뜰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지? 양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옆에 있어서. 민우는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고 바랜 어머니의 청진기였습니다. 아버지 심장 소리 들어볼까요? 양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강하게 뛰고 있네요. 양아버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민우야, 내 어머니가 항상 말했었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생을 산다고. 민우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한 번은 자신을 위해, 또 한 번은 타인을 위해. 양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난 이제야 두 번째 생을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날 밤 양아버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양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민우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양아버지가 경비로 일했던 학교의 교직원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여러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도한 씨는 항상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한 교사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치료 후 그는 조용히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민우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우는 병원 뒤뜰의 벚나무 아래에 양아버지의 유골함을
잠시 놓았습니다. 정만섭과 김 간호사가 그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만섭이 말했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쳤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네요. 아버지가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 그는 제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서로를 찾았습니다. 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청진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두 번째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1년 후 병원 로비에는 작은 명판이 새겨졌습니다. 김도한 기념 인재육성 장학금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생을 산다. 민우는 매주 그 나무를 찾아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청진기로 나무 줄기에 귀를 대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에서 양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희망 의료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민우는 그곳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양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어느 날 재단을 찾아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소년에게 청진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어봐. 그의 마음도 함께. 소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으면 마음도 알 수 있나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단다. 하나는 가슴에 있고 다른 하나는 행동에 있지. 둘 다 귀 기울여 들어봐. 그렇게 민우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